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 73세가 된 이옥분 씨의 사연입니다. 이옥분 씨의 이야기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나이 들며 겪게 되는 외로움과 가족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옥분 씨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런 감정들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옥분 씨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옥분 씨가 창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바깥에는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옥분 씨가 아들 철호의 집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옥분 씨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철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평생 살던 집을 팔아 아들에게 보탬이 되기로 한 것이었지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철호의 간절한 부탁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어요. 집을 팔아 얻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고 옥분 씨는 작은 월세 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그녀에겐 작은 월세 집도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아들 철호가 매달 옥분 씨의 월세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옥분 씨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막상 아들을 위해 모아놓은 모든 돈을 줘버리니 옥분 씨 앞으로 나오는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몇 달 전 아들 철호가 어머니 옥분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저희랑 함께 지내면 제가 월세로 내드리는 돈을 엄마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옥분 씨는 아들의 제안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철호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사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외로운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옥분 씨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옥분 씨는 그 결정이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옥분 씨는 아들 집에 도착해 작은 방에 자신이 가져온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방은 작고 창문도 하나뿐이었지만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옥분 씨는 곧 자신이 아들 집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방까지 꼼꼼히 둘러보며 자신이 어디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든 집안일에 보탬이 되고 싶었지요. 하지만 옥분 씨가 손을 바쁘게 움직여도 며느리 수진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원래 저희가 했던 방식대로 해주세요. 수진은 옥분 씨가 청소를 할 때마다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했어요. 아들 철호도 처음에는 어머니 옥분 씨가 집안일을 돕는 것에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분 씨의 도움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옥분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아들 철호가 옥분 씨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분 씨는 어떻게든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혼자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옥분 씨의 귀에 며느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설거지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은 어깨 너머로 옥분 씨를 바라보며 서둘러 옥분 씨의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어요. 한평생 집안일을 해온 옥분 씨가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트집 잡을 건수가 필요했던 며느리 수진이라는 걸 알았지만 괜히 아들네 집에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옥분 씨였어요. 엄마가 설거지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 그럼 다른 거라도 도와줄까? 옥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러면 저녁 차리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요리는 좀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게 있는데요. 요즘은 저염식이 유행이라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건강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옥분 씨는 수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조심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는 일이 즐거웠지만 지금은 눈치 보며 음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옥분 씨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한 입 떠먹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음식은 괜찮니? 신경 쓴다고 썼는데 혹시 짜지는 않았니?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엄마.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 입에는 조금 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지금보다 소금을 더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부탁처럼 들렸지만 마치 옥분 씨의 마음에 커다란 바위가 굴러와 내려앉는 것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신경 쓴다고 썼는데 수진이 입에는 안 맞는가 봐. 내가 그래도 요리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옥분 씨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식탁을 떠났어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이 엄습해 왔지요. 며칠 후 옥분 씨는 상처받은 마음을 뒤로 한 채 거실을 청소하며 조금 더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겠지. 청소라면 정말 자신 있으니까. 스스로 다짐하며 거실부터 작은 방까지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마침 방을 청소하던 중 수진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청소기는 이렇게 사용해야 먼지가 더 잘 빨려 들어가요. 2번 설명 안 할 거니까 한 번 가르쳐 줄 때 똑바로 보세요. 수진은 청소기를 잡고 빠르게 사용법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요. 옥분 씨는 순간 멍해졌어요.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적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집이니만큼 아들네 부부의 방식에 맞춰주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죠. 그래 수진아,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라고 말한 옥분 씨였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또다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던 옥분 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철호가 옥분 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연세가 드시니 예전처럼 몸이 잘 안 움직이시죠?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퇴근하고 와서 제가 할까요? 철호의 말은 겉으로는 옥분 씨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옥분 씨에게 면박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옥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분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지만 외로움은 더욱 커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옥분 씨가 아들네와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았지요. 내가 여기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족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점차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어두운 고립감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옥분 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옥분 씨보다 더 따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아들네 부부의 반려견 보리라는 사실이었죠. 아침이면 며느리 수진이가 보리를 위해 고급 수입 사료를 준비해주며 보리야, 우리 보리, 맛있게 먹어야지. 건강해야 해. 라고 상냥하게 말을 걸었어요. 보리의 침대에는 푹신한 쿠션과 따뜻한 담요가 깔려 있었어요. 차가운 방바닥에서 이불만 덜렁 깔고 잠을 청하는 옥분 씨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이었죠. 옥분 씨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스스로 너무 비참해지는 걸 느꼈어요. 보리는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렇게나 잘 챙겨주니. 옥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수지는 고개를 돌리며 웃음으로 답했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강아지 보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옥분 씨는 더더욱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보리를 돌봐주는 일은 자연스레 옥분 씨의 몫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보리 털을 안 빗어주셨잖아요. 그러면 털이 엉켜서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수진이 보리를 안고 옥분 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리 먹이를 늦게 주셨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옥분 씨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아, 미안해. 청소하고 먹이 주려다가 5분 정도 늦고 말았어. 다음부턴 더 신경 쓸게. 정해진 시간에 보리가 먹이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다음부턴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수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옥분 씨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보리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나 중요한지 몰랐던 옥분 씨는 왠지 자신이 꾸짖음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보리를 돌보는 일에도 더욱 신경을 쓰려 했지만 사소한 실수가 나올 때마다 옥분 씨는 다시금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옥분 씨는 보리에 밥을 주고도 수진의 잔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은 양을 주시면 보리가 소화하기 힘들어요. 적당히 줘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옥분 씨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미안해. 내가 더 주의를 기울일게. 옥분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괜히 트집을 잡으려는 며느리의 태도에 큰 자괴감이 몰려와 그녀를 괴롭혔지요. 철호도 점차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무심하게 지나가는 말로 불만을 표출할 때가 많아졌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짐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력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분 씨는 집안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아들과의 애틋한 관계가 그리웠고 그때의 따뜻한 순간들을 다시금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달랐어요. 옥분 씨는 눈치를 보면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야만 그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것 같았지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옥분 씨는 자신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것은 사소한 지적과 냉담한 시선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옥분 씨는 아침마다 집안일을 끝내고 나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자신을 느꼈어요. 손으로는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함이 가득했어요. 식탁을 닦고 청소기를 돌린 후에는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였지요. TV를 켜고 앉아 있어도 화면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들려왔어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는데 이젠 그저 혼자서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했어요. 보리야, 오늘도 산책 가야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옥분 씨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방을 나섰어요. 보리는 수진의 다리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수진은 보리의 목줄을 챙기며 옥분 씨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좀 춥네요. 어머니께서 나가시기엔 무리가 아닐까요? 수진은 옥분 씨에게 산책을 권하는 대신 보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옥분 씨는 발걸음을 주저하며 창문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는 외출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요. 화면 속 드라마의 인물들은 울고 웃으며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옥분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옥분 씨는 한숨을 내쉬며 채널을 돌렸어요. 책을 펴서 읽어보기도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흘러가 버렸고 페이지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철호와 수진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옥분 씨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곤 했어요. 하지만 대화는 대부분 보리의 일상이었어요. 보리, 오늘 잘 지냈어?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지? 철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리를 안아들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옥분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아도 아들 부부의 관심은 온통 보리에게만 쏠려 있었지요.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옥분 씨는 방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머니, 친구들 왔으니까 방에서 좀 쉬세요. 수진이 말하던 그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요. 마치 본인을 짐짝 취급한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동안 옥분 씨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집 안에 있어도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까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그 어떤 노력도 그녀가 이 집의 진정한 가족으로 여겨지게 만들 수는 없을 것만 같았어요. 모임 중반쯤 옥분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더 도울 거 없을까? 손님들께 뭐라도 더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있으시면 괜히 손님들이 눈치 보고 불편해하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그녀는 옥분 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저 방 안에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자꾸만 손님들이 오가는 거실을 쳐다보며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졌지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보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다음에 또 보러 올게. 라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나 옥분 씨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배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불편한 듯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그저 불편한 사람일 뿐이구나. 옥분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임 동안 느꼈던 소외감은 평소보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옥분 씨는 용기를 내어 철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철호야, 너희 산책 나갈 때 엄마도 같이 나가도 될까? 철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같이 산책이요? 근데 보리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좀 예민해져서요. 그냥 다음에 같이 나가요. 그 대답에 옥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물처럼 외로움이 솟아올랐어요. 그녀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옥분 씨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는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잔잔하기만 했어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옥분 씨는 천천히 전화를 집어들었지요. 여보세요? 옥분 씨의 목소리는 약간 기운이 없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활기찼어요. 옥분아. 나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지? 명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어머,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옥분 씨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명자와의 통화가 오랜만이라 반가웠지만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응. 나야 잘 지내지. 요즘 아들 집에 와 있는데 여기서 너무 잘해줘서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 명자는 웃음소리와 함께 자랑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들, 내외가 나만을 위해 방을 새로 꾸며줬다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살갑게 대해주는지 몰라. 매일 저녁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보양식까지 챙겨준다니까. 명자의 말을 들으면서 옥분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저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죠.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옥분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대접을 떠올렸어요. 자신은 아들 부부의 집에서 그저 눈치만 보며 지내는 것이 전부였고 작은 방 한쪽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았지요. 그런 사실을 친구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참 다행이다, 명자야. 아들 내외가 그렇게 잘해준다니. 정말 좋겠다. 옥분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옥분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너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명자는 진심으로 친구의 안부를 걱정하며 물었지만 옥분 씨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명자와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응. 나도 뭐, 그냥 지내고 있어. 옥분 씨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명자는 옥분 씨의 기운이 없는 목소리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옥분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내 목소리가 좀 힘이 없어 보여서. 괜찮은 거 맞아? 아, 그게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별일 없어. 옥분 씨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밀려들었어요.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통화가 끝난 후 옥분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명자의 자랑 섞인 이야기는 그녀에게 더 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명자가 아들 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동안 자신은 이곳에서 점점 투명인간처럼 여겨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철호를 도와줬어도 안 됐고, 이 집에 들어와서도 안 됐던 거야.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명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았어요. 옥분 씨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슬픔이 서서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은 옥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는 그녀에게 잠시 힘이 되었지만 통화를 하며 더 큰 외로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다시 차가운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집안의 조용한 분위기는 그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새벽 옥분 씨는 갑작스런 통증에 잠에서 깼어요. 배가 아파오는 동시에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옥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웠지만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아들 부부의 방으로 향했어요. 다급하게 방문을 두드리며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철호야, 엄마가 좀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옥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철호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지금 새벽이에요. 조금만 참았다가 내일 아침에 병원 가시면 안 돼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 응급실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옥분 씨는 겨우겨우 말을 이었어요. 수진도 방문을 열고 나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출근해야 해요. 저희도 잠을 자야 내일 일하러 나가는데.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지 강조하려는 듯 했어요. 옥분 씨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 시간에 아프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이런 말을 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결국 철호는 마지못해 차를 끌고 나섰고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철호와 수지는 옥분 씨 곁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설명할 때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짧게 대답할 뿐 옥분 씨를 위한 걱정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의사는 옥분 씨에게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하며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옥분 씨는 가라앉은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 대기실로 나갔지만 아들 부부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얼른 집에 가요. 철호는 옥분 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옥분 씨는 겨우 차에 몸을 실으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사소한 존재인지 절감했어요. 그녀는 그저 짐작할 뿐이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었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밤 늦게 보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리가 거실에서 구토를 하자 수지는 깜짝 놀라며 달려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야, 괜찮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수지는 당장 동물병원에 전화했고 철호는 재빨리 차를 준비했어요. 보리를 이렇게 아픈 채로 두면 안 돼. 빨리 응급실부터 가자. 철호는 서두르며 수진을 재촉했어요. 부부는 한마음으로 보리의 상태를 걱정하며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동물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향했어요. 동물병원 응급실은 철호가 사는 지역에 한 곳밖에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부부는 보리의 상태를 설명하며 수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보리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필요한 검사 전부 다 해주세요. 그들은 보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썼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옥분 씨는 마음이 쓰라렸어요. 자신이 새벽에 고통 속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부부의 모습에 그녀는 자신이 정말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보리를 향한 애정과 헌신은 너무도 당연한 듯 보여졌지만 자신에게는 그 어떤 관심과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짐일 뿐이었구나. 옥분 씨는 그때서야 철호와 수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비로소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요. 그날 밤 옥분 씨는 방 안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여기서 더 이상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철호와 수진에게는 본인보다 강아지가 더 소중한 존재였고 자신은 그저 신경 써야 할 또 다른 부담일 뿐이었어요. 가족의 일원이 아닌 짐처럼 여겨지는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옥분 씨는 작은 가방을 꺼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어요. 짐을 싸는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그래야 내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집이 아직 조용할 때를 노려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돌아보았어요. 아들 부부가 잠든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보리는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옥분 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서글픔을 애써 누르며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밖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이 길을 걸어 나가는 동안 옥분 씨의 마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어요. 무거운 것은 가족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고, 가벼운 것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선 옥분 씨는 작은 여관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새벽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어요. 옥분 씨는 더 이상 짐이 아닌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 거였어요. 옥분 씨가 집을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철호는 어머니의 빈 방을 발견했어요. 철호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아니, 아침부터 어딜 가신 거야? 아무 말도 없이. 그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인 채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옥분 씨는 낡은 여인 숲방 한 구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쌓인 피로에 온몸이 무거웠고 전날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고 발신자 표시를 보자마자 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임 끝에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어머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철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긴 것에 대한 불만처럼 들렸죠. 옥분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철호야, 너희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더구나.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말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지금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철호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듯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저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철호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러면 제가 불효자처럼 보이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이해심도 없으세요? 저희도 힘들잖아요. 철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분 씨는 그 순간 전화를 끊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대신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철호 집에 있는 동안 철호는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을까? 그녀는 그동안 쌓여왔던 섭섭함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철호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일상이 방해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어머니의 고통이나 외로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철호야,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너는 정말 몰랐니? 그저 내가 너희 집에 있으면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니? 그녀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차분히 풀어내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매일 아들과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정말 몰랐나 보구나. 그리고 어떻게 엄마를 너희가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하게 대할 수가 있어? 그러나 철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아니, 그야 저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수진도 그렇고 보리도 우리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 손주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희가 보리를 왜 더 아끼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엄마는 왜 저희 입장을 생각해 주시지 않으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옥분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철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서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 그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옥분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철호의 태도와 말투는 결국 그녀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침대에 앉아 있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다시 혼자서 살아가면 돼. 아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옥분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여인숙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옥분 씨에게는 그저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간섭하지 않는 이곳에서 오랜만에 홀로 서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활비와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구해야만 했어요. 나이든 여성을 받아줄 만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지만 옥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침내 근처 초등학교에서 청소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나이 많은 분들도 환영해요. 열심히 일해 주실 수 있다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에 옥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학교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고단했지만 옥분 씨는 묵묵히 일을 해나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실과 복도를 쓸고 닦으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옥분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작은 인사말들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옥분 씨는 꾸준히 학교에서 일하며 비상금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그녀는 하루하루 모은 돈으로 드디어 월세방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구나. 작은 월세방이지만 여인숙보단 훨씬 나아. 옥분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오래된 여인숙을 벗어날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녀가 새로 구한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아들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은 비록 좁고 허름했지만 옥분 씨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옥분 씨는 새 집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을 놓고 벽에 옛 사진을 걸었어요. 그녀의 작은 보금자리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녀를 가득 채웠어요. 학교에서의 일은 계속 이어졌고 옥분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학교로 향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깨끗하게 닦인 교실과 복도를 보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제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옥분 씨는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이 비록 고독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그녀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립심과 자존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옥분 씨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옥분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며 때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옥분 씨는 결국 자신이 머물 곳을 찾았고, 비록 혼자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과 고독을 마주한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으며, 나만의 행복을 찾는 여정이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옥분 씨의 결단력과 용기처럼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 옥분 씨가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